오늘 토요 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저희가 크게 논란의 발언들 3가지로 분류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아첨처장 논란입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에요.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한국이 이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 최 처장의 발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대통령이 민족의 축복이면서 구원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홍 전 의원님, 이 최동석 처장의 발언을 두고 좀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충성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예, 뭐 저는 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맞느냐 아니면 뭐 북한에서 과거에 어떤 김일성을 찬양하는 말이냐 헷갈릴 정도였는데 김일성을 찬양하면서 뭐 동해를 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 최동석 인사처장의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극찬을 넘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저런 어떤 말 이외에도 뭐 인사는 코드 인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사혁신처장에 되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인사검증 기능이 작동하느냐 그런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런 어떤 극단적인 아첨 이외에도 정말 엄청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뭐 본인의 또 유튜브라든지 자료를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검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사검증의 메커니즘 작동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진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낙마로 이어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역할을 해야 될 핵심적인 인사혁신처장으로 저런 분이 고용된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비판 의견을 주셨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도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아첨과 보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첨과 보훈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듯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아예 최동석 처장을 향해서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명심교 교주냐 이런 논평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근데 지금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의 공정성을 되게 요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아마 이제 저번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아마 이는가 정확히 언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친문, 친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도 있고 이랬을 때 했던 얘기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평가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지나칠 수는 있지만 이재명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인의 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나서 또 뭐 직원들 조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습에가 저런 얘기를 했다면 대단히 저는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본인이 공직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조금 뭐 표현이 보기에 조금 나쁘끄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공정성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문제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예전에 그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그 좀 개인적으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거 자체가 혁신처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본인도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는 뭐 그것보다도 저는 더 이제 문제라는 게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의 문제로 연결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언급 주신 것처럼 다른 인사들에 대한 저격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여권을 저격해서 논란인데요. 과거 발언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정말 전부 다 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저격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문이임 노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고 끝까지 호위무사로 봐준 사람들이거든요. 문이임 노조 이렇게 딱 5명을 짚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낙연 전 총리,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대표까지 이 5명을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윤석열 호위무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전 총리를 향해서 멍청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또 임 전 실장을 향해서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머리를 박고 있어야 한다. 특히 좀 원색적으로 친문 인사들을 겨냥을 한 건데 이 전 최고위원님, 좀 친문 인사들도 불쾌한 기류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인사라든가 혹은 특수통들을 굉장히 대거 키워줬던 부분 이런 것들은 반성적으로 당연히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정에서 저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네. 이제 인사혁신처장으로 왔을 경우에 국민들께서 아마 공무원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앉은 만큼 아마 신뢰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잣대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진영 내에서 뭔가 이게 이 분란의 어떤 씨앗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러한 이제 걱정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임기 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또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된 만큼 또 자세를 더 수그리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또 당사자들에게도 또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일정 부분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가져보지만 실제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시 생각해 볼 여지도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친문 인사들만 비난한 건 아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서도 좀 거센 단어들이 쏟아졌는데 강훈식 비서실장한테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에는 꼬라지를 봐라. 민주당 다 말아먹었다. 뭐 이런 정말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향해서는 비서가 적격이다. 윤호중 장관에게는 무능한 아이다.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어도 좀 말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윤호중 장관이랑 김경수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때 사실 최 처장이 두 사람 앞에서 바로 마주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옆에 서서 최 처장이 위촉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상당히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말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서로 간에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사혁신처장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뭐 자질과 성품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도 일관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는데 2021년까지만 해도 좀 찬양을 했었거든요. 이런 인재를 길러내기가 참 어렵다. 조국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2024년 갑자기 돌변을 해서 총선을 출마하니까 또 폄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품평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이제는 이재명 정권의 같은 식구가 됐기 때문에 또 좋은 평가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과 정파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가치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부적격 인사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질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준 부분인데요.
세 번째, 또 성인지 감수성 논란도 있습니다. 아첨처장 여권 저격, 그리고 마지막 성인지 감수성. 사실 정부의 인사 기준을 정하는 자리라면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이 필수일 텐데 최 처장이 가장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듣고 오시죠. 박원순 전 시장님 성 문제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알려져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여성 비하 발언도 있었는데 지난 2015년 8월에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예쁜 된장녀들의 세계 이런 글을 썼는데 예쁜 여자들은 반드시 얼굴값을 한다. 여자들을 된장녀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님, 당내에서도 좀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인사를 나중에 하게 될 때 저러한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전제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본인이 아마 공직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좀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이야기들도 그냥 서슴없이 다 했었던 것이고 공직에 만약에 이제 그 공직의 기회가 왔을 때 본인 스스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이러한 공직을 사실 맡기도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들도 가져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들이 다 불거져 버렸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그런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들이 어쨌든 본인이 다 저질러 놓은 일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문제 제기하는 네. 부분이 왜 걸러지지 않았냐 이 부분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인수위도 없는 상황이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이 인사를 할 때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법원 자료, 뭐 경찰 자료, 그다음에 부동산 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세평 같은 것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자료로서 증빙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 공직을 맡겼을 때 이분이 뭔가 사사로이도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지는 없을까? 당연히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이제 둘러보는 절차를 거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 출발한 지 2달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 초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잘했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만 시간상 이런 것들이 걸러지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적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최 처장 과거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자 과연 누가 이 최 처장을 추천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도 대통령실에 물어봤는데 이 핵심 인사들 모두 함구하고 있고요.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잘 모르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지인은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최 처장의 인사조직 관련 유튜브 강연을 직접 보고 의견을 교환한 것 같다. 그리고 최 처장은 어렵게 자라서 가난을 극복한 이 대통령 높이 평가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 전 의원님, 네. 지금 누가 지금 최 처장을 추천했느냐 좀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최 처장을 누가 추천했는지 사실 민주당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사실은 뭐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거의 지금 초기에 임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심중에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가 뭐 추천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좀 생각했던 인사 풀에 포함이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인사혁신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추천했다기보다는 뭐 직접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싶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사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이제 저 최동석 그 처장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자료를 보면은 아 이분이 이런 어떤 말들이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조사 내지는 그런 검증 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예.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동학 최고가 지금
과거에 했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직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저런 어떤 유튜브라든지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좀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살면서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손상을 갈 만한 그런 어떤 막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서조차도 걸러지지 않은 것인지,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인사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의 처장으로 또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예. 기본적인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